자, 양자회담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. 내년 코스피 5천 간다 대 안 간다. 자, 꿈의 지수인 코스피 5천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?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. 충분히 간다. 네. 네, 어떠십니까? 네, 저도 이제 바람으로는 이제 충분히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. 현실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김도연 자문역은 코스피 5천 가능하다. 김장훈 자문역은 내년에는 코스피 5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. 자,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코스피 5천 갔으면 좋겠거든요. 자,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 궁금한데요. 네, 최근 1, 2차 상법 개정 통과 이어서 지금 이 3차 상법 개정까지 지금 통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배 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배 구조가 좀 변화가 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책임 경영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.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외국인 투자자 금의 유입이 되면서 이 코스피에 좀 더 상승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? 네, 물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되겠지만은 이미 이거는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대외적인 어떤 환경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지금 미국 경기가 아직 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AI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커버하면서 좀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고환율이 지금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쉽지가 않다는 점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. 특히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GDP의 50%를 좀 넘어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? 뭐가 있죠?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네. 선거가 있을 때는 자금이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년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피크를 좀 확인하면서 내후년 정도에 한번 5천을 좀 도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변수나 리스크가 있긴 있군요. 네, 근데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. 지금 환율이 많이 지금 강달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약 달러 기조로 좀 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좀 사실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 경기 둔화 리스크를 좀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경기 둔화 리스크가 오면서 그게 침체까지 이어진다? 그거는 바로 중국한테 패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둔화보다는 좀 더 성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한국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중국의 좀 경제 상대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 밸류 체인에서 좀 한국이 반사 이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증시 상승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이제 중국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러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뭐 미 연준의 연준 의장이 아마 이제 새로 지명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아마 지명이 될 겁니다.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경우에는 다시
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, 이 부분이 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 네.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 경기에 좀 발목을 잡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 그러면은 사실 내년도 우리 5,000포인트 저도 개인적으로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반도체 사이클 피크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국내 시장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저평가가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산술적으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 마이크론과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시종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마이크론의 PBR이나 PER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코스피는 5천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제가 산술적으로 이번에 좀 계산 한번 해왔는데 네. 마이크론이 PBR이 5 정도가 됩니다. 그런데 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가 시총이 약 2,200조가 되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PBR이 1.6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PBR이 한 4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480조 정도가 돼야 되고 지금 이 두 종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의 시총들을 현재 지금 가격에 고정을 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환산 지수는 약 6,1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마이크론의 퍼가 30배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약 1,000조가 되어야 되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약 840조가 되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 퍼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 이 코스피 환산 시총이 약 5,100포인트가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간다, 마이크론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이크론의 어떤 그런 PBR이나 퍼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조금씩 제도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 2025년, 2026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번 주제만큼은 김도현 전문위원님의 전망이 맞아서 내년에 꿈의 지수 5천에 좀 도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저도 그렇게 도달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려보겠습니다. 자, 1% 시선 투자앵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늘 기다립니다. 카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. 궁금한 질문은 물론 업종 종목 분석도 함께 올려드립니다. 오늘 공개한 시선 고정주도 지금 공개 중이니까요. 빨리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.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